이재정의 70.5. 어느 시인의 말처럼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예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아니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노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더 행복해졌을까요? 오히려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데 묘미가 있고 살아가는 신비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TV 김성훈 이사장님 말씀에서 인용했습니다. 이재정의 70.5 지금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거야. 끝까지 웃어야 해. 넘치려는 눈물 흘려선 안 돼. 아무렇지 INGLIS English 하루에 20분 집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공부해. 업계 최초로 국제품질 ISO 9001을 획득한 잉글리쉬, 우리 아이 영어 자신감. 화상영어 잉글리쉬는 검증된 품질과 학습 효과로 국민 모두에게 영어 자신감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 for you. 검색창에 ISO 화상영어를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화상영어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네, 다시 사랑방송님을 모시는 이재정의 70.5입니다. 변님들은 다음 주에 나오실 거고요. 오늘은 정말 저희가 사랑방송님의 특별하지 않은 분을 모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손님들 중에 가장 특별한 게스트라고 장담합니다. 간략히 이력을 제가 말씀드리면 전 농림부 장관님이세요. 그리고 상지대 총장님을 역임하셨고요. 경실련 전 공동대표님이시고요. 자, 가장 화려한 타이틀이십니다. 국민TV 현 이사장님이신 김성훈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 네. 와, 여러분, 국민TV 홈페이지에서 늘 그 창립총회 당시에 인사 말씀 하시던 내용 통해서 기억하시죠? 바로 그 목소리이십니다. 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손님으로 저갑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랑방 손님인데 네. 저는 명색이 국민TV 이사장이라 해놓고 이 국민TV 방송에 손님이 나오니까 내가 이상하네요. 아, 그럼 사랑채에 모실 게 아니라 내실에 모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방을 잘못 잡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오셔도. 손님이 아니고 네. 우리 이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주인이죠. 아, 예. 예, 우리 주인장님 모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이 겨울 초입에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뵈서 너무 좋은데요. 네. 여러분 지금 한켠에 쓸쓸한 가슴 느끼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그렇죠. 예. 아까 사식에 하늘공원에 나가가지고 딱 몰래 여변초 농가 생각하면서 담배를 피웠는데 마지막 지금 수술을 앞두고 농민들 마음은 지금 얼마나 아플까. 미처 수확은 못했는데 비는 속절없이 내리고 그러면 농산물은 자칫하면 썩어지거든요.
그래도 가뜩이나 농산물 가격은 폭락해가지고 살기 어려운데, 아이고,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플까. 아우, 또, 노동자들, 그렇게 지금 아직도 하나도 이 정권 들어와서 풀어진 것도 없는데, 이 추위에 다시 데모도 못할 건데,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밀양에 우리 노인네들, 나하고 비슷한 분들, 그냥 그분들은 지금도 그 불도대야 막으려고 그 추위에 얼마나 고생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이 추위나 이 진눈깨비가 아주 얄미워 죽겠네요. 예, 여러분, 저는 이 쓸쓸함이라고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저희 이사장님이 저희 곁을 곧 떠나셔야 된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서 그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는 늘 쓸쓸하다 이런 말에는 이웃들이 늘 계신가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노동자들, 농민들 마음을 어루만지고 오셨습니다. 네. 예. 우리 지금 이 순간은 밀양에 정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기 고향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분들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의 쓸쓸함 한켠에는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곧 저희를 떠나신다는, 떠난다고 떠나실지도 마세요. 모른다는, 아니요. 전 아직 기정사실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가요? 그것은 제가 이별이란 것이 얼마나 슬프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정말 이별만큼 유행가도 있잖아요. 이별만은 서럽더라 하고 하는 노래도 있고 그러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예고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예약을 해서 이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하나도 쓸쓸한 것이 아니죠. 약속을 지키는 것이니까 즐거운 것이죠. 난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그래 문구적 6개월만 하겠다 해놓고는 있으면 오히려 더 날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갈등을 느끼실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빨리 후임자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던 국민TV가 출범하던 당시 저희 지금같이 이렇게 조합원 수가 많지도 않았고 그 척박한 환경에서 기꺼이 이사장직을 수락해 주셔서 저희한테도 얼마나 든든한 그래요.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국민TV 그 운영 여러 가지 체제, 방법, 투명성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확보됐거든요. 더군다나 노정면 씨를 모심으로써 이제 내년 4월 1일 TV 개국을 또 우리가 기약하게 되니까 또 한 번 도약을 앞두고 저는 있습니다. 좋을 때 뭐죠? 잘 나갈 때 물러가야 좋을 것 같아요. 잘 나가가지고 좋을 때 그때 가서 물러나기 힘들거든요. 욕심이 생기니까. 이 사장님 욕심을 좀 부리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정치가 사회가 안정되면은 이제 다시 본연의 군으로 돌아가겠다 하시던 분이 그래 민정에 이양하겠다는 분이 첫 번째 민정의 대통령 나와서 별별 방법으로 당선되는 거나, 나 이런 것만 보면서 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하는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고 쭉 해왔는데, 막상 내 문제 나와가지고, 그런데 약하게 넘어가면 안 되죠. 안 넘어가죠, 내가. 아쉽지만, 그렇지만 저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국민TV의 원칙, 투명성, 물론 국민TV가 출범하던 당시에 많은 분들이 뜻을 그렇게 같이 모았지만 그런 원칙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사장님께서 창립 총회 당시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 그리고 끊임없이 또 이사회나 저희 일상에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저희한테 이제 세포가 돼서 조금 자리 잡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 깃틀은 확실히 이사장님
계셨기 때문에 예, 저희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법인카드. 그것만이 아니고 법인카드로 상징되는 예. 우리가 항상 잊지 말 것은 가까울수록 예. 또 이렇게 뭐랄까요 친해질수록 그냥 지켜야 할 예. 법도를 그냥 예외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회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기에 아주 앞으로 그 우리 국민 TV 앞길은 투명하고 창창하다고 봐요. 네. 예. 뭐, 법인카드 그 동영상만 자꾸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만 자꾸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안 받으면 안 받고 돈, 한 번도 국민TV 돈 안 쓰고 가서 회의하고 점심을 샀으면 샀지. 예. 왜 그것을 꼭 말을 해야 하느냐고. 바로 우리 운전기사이자 컴퓨터 기사인 제 와이프 하는 말이에요. 사모님께서요. 왜 말을 하느냐고. 그래서 좀 그것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국민TV 열기만 하면은 뭐 예. 월급을 급여를 사용합니다. 예. 법인카드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나만 뭐 되게 양심적인 사람인 척 하는 것 같아가지고 싫어요. 예, 그런 걸 감수하시고서라도 그런 상징 자체가 저희한테 보여준 원칙, 저희가 같이 따를 수 있게 해줬던 그건 제가 그런 죽었으면 몰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자꾸 그런 말 하는 거. 나도 언젠가 실수할런지 또는 네. 유혹에 넘어갈런지도 모르는데 좀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 오늘 그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래도 저희는 방송 말미에 다시 한번 들어보죠. 네. 저희 국민TV 이제 뭐 6개월만 하시고 원래는 기틀을 잡고 이제 떠나시겠노라고 공약까지 하셨는데 이재정 변호사님 잠깐 말씀 중에 간섭한데 공약이 아니고요. 예. 저한테 여기 보십시오. 저한테 김정남, 서영석, 최동석 이런 이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현재 다 이사님들이죠. 약속의 말 국민TV 이사장으로 김성훈 총장님을 모심에 있어서 6개월 후에는 자유롭게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2013년 3월 0일 이렇게 써서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수락한 거고 이것을 총회에서 제가 낭독을 한 거거든요. 예. 아니 그걸 가슴숨에 이렇게 넣고 계십니다. 그렇죠. 늘 가지고 다니십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죠. 이건 초심이니까 초지일관, 초심.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녀서 내가 이 국민TV 이사회를 지금 7차례인가 진행했지만은 식사 때가 되면 제가 얻어먹는 대신에 아무리 돈 없어도 다 결제했고 또 우리 와이프가 몰래 가서 사인을 하거나 그랬죠. 밥 얻어먹는 것도 나는 싫어요. 그것도. 아니 저희가 6개월이라는 시한부가 되니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이사장님 뭐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까지 시간만 세더라도 벌써 뭐 9개월, 10개월에 이르는 시간인데요. 그간 국민TV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맞았어요. 보세요? 정말 우리 조합원님들 훌륭해요. 한 분 한 분 얼굴들 배우면은 정말 고개 숙여서 크게 인사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이 덕이죠. 사실은 지금 사무실 내려가 보세요. 조합원님들이 뭐 내가 생산한 귤 좀 드시라 뭐 내가 생산한 뭐다 가지고 먹을 것들 다 갖다 보내주시고 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국민TV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표시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9월 말로 죄송합니다. 8월 30일 1일자로 내 약속 임기가 다 끝났으니까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사님들이 약속한 거니까 끝냈으니까 그대로 이제 하겠다 했는데 자꾸 힘자를 못 찾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안 내가 뭐죠? 이사장 일을 안 해버리면은 무주공사에 돼버리잖아요. 조합 입장에서 볼 때 미래 협동조합이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마지못해 끌려다니고 오늘 또 마지못해 끌려 나왔습니다. 아이, 저 계속 지금 국민TV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 진행자 겸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나는 느낌입니다. 잠시 그 노래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마저 혼나고 새로운 이야기로 방송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고난의 행군이 기다리고 있었던가 봅니다. 1939년 연이태째 100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한 대가뭄으로 삼남지방의 하늘과 땅이 온통 녹아내리던 여름날 제가 태어났습니다. 논밭은 쩍쩍 갈라지고 산천 초목은 죄다 타버릴 것 같은 하늘마저 샛노랗게 보이던 한여름의 낮이었다고 합니다. 광산김씨 종갓집 맏며느리셨던 어머니는 만삭의 불편함을 돌볼 새도 없이 대파놓은 조밭에 나가 김을 매다가 갑자기 엄습해온 상고를 이기지 못하고 제 너머 우리 집 대신 그 산밭 언덕 아래 외딴 집 외양간 방에서 몸을 풀었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어머니는 피덩이나 다름없던 나를 안고서 서울, 평양, 신의주를 거쳐 만주 봉천까지 사흘 낮밤에 기차 여행을 감행하였답니다. 농촌 협동조합 운동을 하다 광주 형무소에서 미교수로 4년째 복역 끝에 결국 만주로 떠나가신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가족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생불문 내가 태어나기만 기다리셨던 겁니다. 서둘러 엑소더스 길에 나선 것입니다. 갓난애를 포함해 어린 자식 셋을 이끌고 만주 땅에 무사히 도착한 것만 해도 차라리 기적이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얼마나 어머님께서 괴로움을 당했을지 차마 듣지 않는 편이 더 나을 듯 싶었습니다. 100일 동안 이 둘째 아들이 건재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출생신고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 생일은 양력으로 9월입니다. 그 바람에 교수 생활도 6개월 더 하게 되고 나에게는 덕분에 고향도 2개입니다. 객가 목포시 산정리 거기에다 저 만주 대륙 심양 서탑이 2번째 고향입니다. 서탑교회 유치원을 거쳐 조선인 소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가족 모두를 데리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만웅, 만주의 영웅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동생이 하나 불어난 터였습니다. 식구는 38선을 가까스로 넘어 바닷가 고향 땅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마살을 타고 태어난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륙의 찬바람과 해양의 맞바람을 실컷 맛봐야 했습니다.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아,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예, 잠시 노래가 나가는 동안 저 혼나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말씀, 그리고 보여주신 것들, 저희가 남은 일꾼들이 또 마저 열심히 책임감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마저 완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성훈 이사장님, 김성훈 장관님 하면은 따라다니는 말이 농업의 향기를 남길 사람.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농림부 장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또 지역 농민운동이라든지 또는 생활소비자운동 등 이렇게 삶과 관계된 관심들을 또 글로도 그리고 또 활동으로도 많이들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바로 그런 활동들의 모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흔적을 우리 이사장님의 오늘의 패션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패션? 좌측에 이 금 배지, 그리고 넥타이 핀, 이 금장 핀. 아니, 금 색깔 핀.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예. 있어 보이게 하려고 아니요.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해봤습니다. 예. 금색, 그러니까 가짜 금인 게 확연히 티가 나는 금색 배지. 이사장님 이거 설명 좀 주십시오. 이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미국의 찰스 대령이란 분이 예. 한국에 주둔하면서 미국의 제도, 미래의 농업인, 미래의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농촌 청소년들의 클럽이 4H 클럽이라고 있어요. 머리는 더욱 맑게 하고 가슴은 더욱 나라에 충성하게 하고 손은 더욱 부지런하게 하고 건강은 더욱 튼튼하게 하자는 앞에 영어로 헤드로 시작하거든요. 헤드, 하트, 핸즈, 앤드 헬스, 앤드 헬스. 다 H로. 그래서 4H 클럽이라고 한때 1950년, 60년, 70년대까지는 전국의 농촌을 전부 다 그 당시는 농촌 인구가 많았잖아요. 청소년들이 다 이 4H 클럽 회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산정 4H라는 4H 클럽 회원하다가 회장도 하고 또 서울대 농대에 들어와서는 4H 연구회 회장도 하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4H 활동과 더불어서 저는 인생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 여우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언덕을 향해서 고개를 향해서 죽는다잖아요. 수구 초심이란 말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저는 70대서부터 일체 공직을 안 맡으면서 이제는 수구 초심으로 이제 4H 바치, 4H 펜단트 4H 그런 거 있으면 무조건 다 차고 다녀요. 그러면 중학교 시절이었던 김성훈 이사장님의 모습, 그때 그 초심의 바탕이 됐던 클럽의 상징이네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농심을 헤아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실 거라고 그때부터 이미 결심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뒤돌아보니? 운명가 봐요. 협동조합 운동하시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동네 청소년들이 맨 놀고 전쟁놀이만 하고 놀았거든요. 6.25 이후라. 근데 그거 싫어서 우리 4H 그룹을
전국에서는 경기도의 정자리 다음으로 목포의 산정사회식으로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생겼어요. 네. 그리고 광주의 산수동에 진재량 선생이 또 사회식 만들었고 예. 그래서 어른들이 지도자가 되고 예. 우리 어린애들 중고생들이 그 회원이 되죠. 근데 옛날은 농촌 인구가 60% 70%일 때니까 그렇죠. 예. 지금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는 발 들어오지도 않을 때예요. 이제 도시화가 그렇게 크게 안 돼 있고 예. 그래서 이 사회식그룹이 전국의 영혼의 불길처럼 퍼져나갔죠. 그래서 바로 어둡고 답답한 우리 농촌을 예. 밝고 환하게 새로 세우자고 하는 노래도 부르고. 예. 그 방금 말씀 중에 언뜻 이제 언급하고 지나가셨는데 그 부친께서 농협 운동, 농촌 협동조합 운동을 예. 하다 오늘날 농협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협동조합 운동을 하시다가 또 광주 형무소에 복역하시기도 하셨다고. 글쎄요, 들었습니다. 일제 시대인데요. 난 그건 납득 못 하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우리 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네. 그런 동네가 뺑 둘러싸가지고 분홍 정도가 예. 소지주였어요. 예. 그리고 가을철 되면은 건너편에 아페도라는 섬에서 뭐 쌀과 목화를 심은 배들이 몇 척이 항상 소작. 예. 근데요, 그걸 받아서 들어오고 대부자였죠. 뒤지 하나가 예. 우리가 사다리 타고 들어갈 만큼 큰 뒤지가 있었고. 그런데 예. 제 아버님이 그 동네 사람들이 주로 소농들이잖아요. 소장농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잘 사는 방법이 협동조합이라고 협동조합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일제가 이 소장농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뭐 협동 저추조 하니까 이게 불운한 모임이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반일 운동, 항일 운동한 거 아니냐. 위험하다고 미리서 싹수를 제거하려고 협동조합 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잡아갔어요. 그래서 4년간이나 저희 아버님이 미결수로. 예. 근데 그것을 미결수로. 왜냐면 그 재판을 못하는 이유가 협동조합 운동한 것을 빨갱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요즘 같으면 그것도 그냥 자빨이라 하겠지만은. 할 수도 없고. 그럼 근거 법령이 없어서 재판을 안 하고 4년간을 그냥 억류를 하고 있었던 항의를 하는 거네요. 흔적도 없고. 그래서 4년간 세상에. 미결수로 있다가 잠깐 나와가지고는 만주로 튀셨는지 그냥 가셨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분홍이셨는데 이 소위 가난한 자들의 약자들의 운동인 협동조합 운동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도 그것도 그 당시에 그것도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네요. 난 지금도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물어봤을 건데 돌아가셔서 근데 아마 아버님 생각에는 이 소장농들 소농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감히 혼자 지주 아들로서 소작제 폐지는 주장 못할 것 같으니까 아마 스스로 요즘 말하면 자구적으로 서로 협동하면서 사는 길을 협동조합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마치 우리 요즘 권력과 자본에 꽉 눌려 지내는 이 텔레비들 보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지금 2만 명이지만 앞으로는 10만 명, 20만 명 조합원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제대로 협동조합 만들자는 정신이나 차이가 없죠.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또 이거 좌파, 그렇죠. 종북 좌파로 또 몰릴런지 걱정이 많네요. 언제나 지배계급들은 약자들의 그런 연대를 그런 색깔로 더 씌우기도 하니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가 다 그래요. 집권자들이 권력자들이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따지는 사람을 반대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을 말이 많지 하고. 6.25 때 봤는데요. 6.25 일어나기 전에 또 6.25 이후에도 그 동네 똑똑한 청년이 가진 지주나 정부에 대해서 이건 잘못 아니냐 이걸 하고 따지잖아요. 그러면 저놈 말 많은 놈 공산당이라고. 무조건 말 많다는 그게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잡아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도 말 많으면은
정부 좌파예요. 예. 그걸 갖고 또 장사를 해먹고 사는 정치가가 있고 네, 장사를 해먹고 사는 언론들이 아주 성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일제시대 아니면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왕조 시대부터 시작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6.25를 거치면서 네. 그게 저쪽에서는 거꾸로 북쪽에서는 거꾸로 남쪽을 가지고 아마 거기는 종북 좌파가 아니라 종남 우파 예? 여기서는 정북 좌파 해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아이고 내가 이야기가 길어지나? 이 박정희 대통령 때 보면은 바로 7.4 공동성명이라고 이유락 씨가 우리나라 요즘 안기부장이 밀사로 가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내용 봐봐요. 난 대한민국 그 남북관계 성명서 그동안에 많았지만 최초인 7.4 성명을 한번 변호사님 한번 가보세요. 읽어보세요. 가장 훌륭한 자주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셨어요. 거기 7.4 공동성명. 그래서 국민들 눈이 번쩍 띄었죠. 그 72년 7.4 공동성명. 온 40년 전인데요. 네. 그대로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진짜 부끄러움 소위 4대강에 의해서 4대 국에 의해서 이렇게 강의 4대 강국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분단됐는데 이제 우리 자주적으로 통일에 희망을 갖게 됐죠. 난 내용을 읽어보면 난 참 문장이 좋아요. 그래놓고는 이제 양쪽에서 전부 그걸 빙자로 그러니까 단결하고 해야 한다. 해가지고 유신이 한쪽에서 나오고 저쪽에서 다른 방식으로 실행을 하네요. 실행은 정작. 헌법을 개정해서 만들어가지고는 그거로 독재를 강화하죠. 그러니까 국내 통제의 수단으로서 남북 문제를 이용하는 거 가장 요즘 전형적인 것이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작태들 아니에요? 나 이렇게 좀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좀비들이 그냥 다 때를 지어가지고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사방에서 막 이 좀비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이제 좀비 얘기까지 흘렀습니다. 좀비도 하시네요. 그거요. 나는 이것을 미국에서 배웠는데 좀비하고 인간하고 차별이 뭔지 아세요? 그게요. 영혼이 없어요. 좀비는. 생긴 것은 다 인간하고 같은데 두 번째는요. 그 좀비는 지 팬끼리는 안 잡아먹어요. 자기하고 다른 좀비하고 다른 다시 말해 인간을 피를 빨아먹고 잡아먹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좀비들의 그 단결력이라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좋아요. 생각 없이 연대하는. 이게 바로 이제 물론 좀비라는 그 서구에 있는 또 다른 그 괴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또 신조어처럼 현재 사회적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들이 좀비적 작태를 보이는 걸 보고 신조어처럼 좀비라고 칭하는데 그걸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엊그저께 국회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도 좀비구나. 나 혼자만 생각해요. 이거 공개 방송에서 말한 것 되니까 안 됐지만 누구라고 말하다가 잡혀가니까. 그 사람인 거죠. 그 사람. 또 그 신문. 또 그 신문. 또 그 방송. 그 방송. 그 전에도 그러더니, 이 좀비구나, 다.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는 좀비를 딱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 근처 가면 내가 아주 소리도 없이 싹 피해가죠. 조심하고. 근데 참 시대가 방금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공산당이야 하고 매도하면서 사람들을 빨갱이 말 많으면 공산당. 오늘날에 종북 잡발 이런 말로 더 씌우는 것하고 어떻게 이렇게 데자뷰가 돼서 데칼코마니처럼 딱 들어봤는데 또 개인의 삶에서는 또 들어맞는 게 부친께서는 그 약자들의 운동에 협동조합을 하시고 또 그 장성하신 아드님, 장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제가 단어 선택이 좀 부적절합니다만은 저희 이사장님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또 다른 협동조합 운동에 또 시발이 되셨는데, 기둥이 되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정도의 가시밭길은 안 가야겠죠. 그런 예. 사회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은. 그런데 좀비는 더욱더 수를 불려나갈 수 예. 있고요. 또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예. 더 그냥 신나가지고 예. 판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이 나라에서는 남북 분단 상태가 계속되는 한은 이 소위 종북 뭐 좌파 뭐 반미 뭐 또는 저기서는 반대말로 또 하겠죠. 저쪽 동네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자기들의 이 집권 기반을 항구화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해나갈 거예요. 지금 부쩍 가장 지금 평화로운 관계가 돼 있는 이때 부쩍 종북 좌파가 나오는데 지금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과반수가 이 종북 좌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빨갱이 나라가 됐어요. 이 대통령은 빨갱이 나라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다수 여당은 그 사람은 다 빨갱이 나라의 그 여당이 되고 그러면 모두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요. 정작 국민의 뭐 과반수가 아니라도 이건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민의 상당수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를 분리할 것이 아닌 이상 그죠? 예,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그 기득권을 계속 향유하고 자선만대까지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라니까 이게 시비를 거는 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옛날에는 공산당, 그 위에는 빨갱이, 그 다음에는 종북 좌파, 몰아야 하고 아마 이 상황은 반대지만은 저쪽에 북쪽도 지금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 내려오면서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어느 사회든 이제 지배층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득권층들이. 기득권층들이. 그리고 또 거기에 그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언론, 종교계 학계 사람들도 거기서 무임승차해서 얻어먹고 살라고 합니다. 저희가 모셨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끝에 또 지금 갑갑한 우리 전국 상황, 우리 시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 듣고자 했는데 워낙 시국이고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신 상태라서 도란도란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소담하기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나라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어렸을 때 도깨비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면 좀 웃으세요. 저기 좀비가 또 나왔구나. 좀비구나. 아니면 기독교 신자일 때는 사탄이 나왔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기독교 봐서요. 다 사탄과 마귀들이 전부 다 나쁜 일 다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사탄과 마귀들이구나. 불교에서는 뭘 하나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말을 못 봤나? 제가 그런 쪽으로 좀 짧아서. 과문하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너무 그에 대해서 일배하지 말고, 또 뭐 가서 누가 말하면은, 저 좀비가 말하구나. 저 근처에 안 가면 된다. 내 피만 빨리면 된다. 저희 김성훈 이사장님의 가장 큰 무기 저희한테 힘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유머이시거든요. 저희 이사회 할 때도 그 긴장되고 정말 갑론을박 긴장된 분위기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이사장님이세요. 정말 부끄럽다. 틀린 말씀 올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이사장님? 인터넷 보면 부끄란 말 나오던데 꼭 날 두고 하는 말 같다. 많은 걸 알고 계세요, 우리 이사장님. 저 이거 분위기를 바꾸는 겸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가서 이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종교는 천주교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선가 본 게 단골레 어머님을 모시는 어머니 친모님 친모님 외에 또 다른 어머님이 한 분 더 계시다고. 어머니가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 천주교 신자이신 지금의 모습하고 그때는요. 우리 할머니가 소위 말하면 내방 일을 다 주관하실 무렵에 절대적인 고난을 우리 집안에 큰 가정이거든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4대가 살았으니까 한 집에 네. 옛날 소지주라 했잖아요. 예. 큰 집에. 근데 예. 할머니가 어디 나갔다가 오더니 내가 성훈이가 단명할 팔자라고 예. 어떤 지나가는 깎아중이 동장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야. 예. 저놈 잘생겼는데 꼬마들이야 누구든 잘생겼죠. 단명할 팔자다. 예. 똑똑한데 단명할 팔자다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이제 중간쯤 이제 시주하면서 막 사정해봤더니 이 단골레나 뭐 백정, 네. 그 당시는 단골레라면 동네를 동네 길을 못 가요. 뺑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저기 옛날에는 다 단골레라는 거야. 딴 분도 우리 청취자분들 모르시는 박승희 선생 모르신가 봐. 응. 모르셨나요? 무당. 예, 단골레라고 합니다. 단골레. 예. 단골레 그래요. 그래서 마을에서 못 살고 마을에 뒷골목에 뒷골짜기에 살아요. 그런데 그 지나가면은 우리 어린애들도 아무리 어른 무당이어도 막 반말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러면 또 도련님 누구한테도 구실거려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백정도 그랬었어요. 예.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단골레를 다 무당이거든요. 네. 그걸 어머니로 해서 가서 천한 사람한테 어머니로 해야 한대요. 그래가지고 동네 꼬마 대장인 저가 설날하고 네. 추석날 두 번은 꼭 생선꾸러미다 뭐 들고 과일 들고 인사드리러 그 어머니한테 예. 가서 인사 이거 갖다 바치고 어머니라고 꼭 어머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인사드리고 이게 죽기보다 더 싫었지만은 그 엄정하신 우리 아버지 또 우리 할아버지도 동의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난 그때 깎아준 아주 그보다 엉터리 친구는 뭐라 하죠? 땡중이라는 표현도 그 있습니다. 땡중 맞아. 틀림없이 땡중인데 하고 되게 중만 보면 내가 또 이 중놈들 하고 욕하고 그랬거든. 미안합니다. 숙녀들 밑에 저 땡중들 하고 했는데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어린 시절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은 그걸 안 한다는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두 사람 됐는데 이게 점점 우리가 개화되면서 네. 현대화되면서 또 무당들 또 백정들도 엄연한 소위 말하면 특정 그 산업인으로 기업인으로 뭐 이렇게 대접받고 인간 대접받고 하는 사회가 돼서 좋지 않나요? 네. 근데 그것을 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어른이 되면서 천한 사람, 낮은 사람, 억압받는 사람, 서름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 예? 다 이런 사람을 어머니처럼 받들어라 하는 뜻이었던 모양이다. 예. 그러고 보니까 그 땡중이 아주 진짜 고성이구나. 예. 좋은 선생이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주신 말씀 비슷한 아마 직접 쓰신 글 안에 짧은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성우 이사장님께서 직접 쓰신 글인데요. 나는 독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아무튼 단골레. 그는 나의 심중에는 이 나라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기층 민초들의 상징이었습니다. 불가촉세계의 그늘진 인생이지만 구원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인간들의 생명을 보전해주는 은인입니다. 단골레. 그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농민상이며 풀뿌리 민초상으로 나에게 각인되어 왔습니다.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회적 약자 계층인 우리나라 농민들과 노동자, 중소상인, 서민을 돕는 일이 바로 단골레 어멈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이 어느새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글귀를 통해 보면서 이 단골레 어멈 이 사연을 이사장님께 직접 한번 들어봐야지 그 생각이었습니다. 네. 예.
저는 그래서 그 단골레 어머니 덕분에 4번인가 5번인가 죽을 고비도 다 살아났어요. 정말로 그러면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스님이 예고하신. 예, 그래서 나는 불교 지금도 아까 뭐 독실하지 못한 신자가 아니라 지금은 나일론 신자, 가톨릭 신자인데, 예, 난 불교도 똑같이 이렇게 불교도 이렇게 부처님도 말씀도 그렇게 똑같이 높이 봐요. 근데 결국 땡중이 아니라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네. 나를 어렸을 때는 철없는 나를 이렇게 깨우쳐주는 방법이 이렇게 무당 단골레 어머님을 찾아가서 훈계 들어요. 예. 근데 그 단골레 무당의 동네를 이렇게 나와서 걸어가면은 동네 친구들이 막 돌 던지고 물 뿌리고 막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고개 숙이고 막 돌 맞고 뭐 하다고 물 맞고 가다가도 그리고 도령님들 참으세요 하고 가다가 나 보면은 송은하고 부르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숨어버렸다가 그분 무당이 오면 숨어버렸는데 그래도 찾아내가지고 내 이름 부르면은 할 수 없이 나가서 내가 애들을 말려야 했죠. 네. 응? 그 무당이 결국은 나한테 보답한 거 아니냐. 내가 어렸을 때 그 물에 빠져 죽을 뻔했었고 이제 몇 번 살아오면서 이 일이 화약 폭발 사고 때 거기에 바로 역전 동문여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은 1970년대 일이었던 거죠. 구정식 그 유명한 가수 누구죠? 하춘아하고 이주일 옆에 극장에서 쇼하고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때도 내가 거기서 살아남고 이런 쭉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 무당이 나한테 그렇게 빌어주고 또 자기를 내가 위기에서 구해드리고 하니까 그에 대한 보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실은 더 약한 사람은 저런 사람 위하는가도 몰라요.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단골레 어멈과 그리고 약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그 말씀. 저 김성훈 이사장님의 어린 시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짜 이 삶에는 그런 운명이라는 게 있나 싶을 만큼 요소요소의 삶의 요소요소의 그런 아이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의 삶도 마찬가지셨고 부친의 삶도 마찬가지셨고. 네. 아이고 오늘 괜히 족보가 나오고 옛날 일이 나오니까 좀 좋은 일, 현재 일, 미래 일 이야기 좀 하시죠. 바로 그 과거에 또 김성훈 이사장님의 오늘의 모습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의 오늘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들춰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우리 협동조합 부친께서 시작하셨던 그 협동조합에 또 남다른 뜻이 있었던 우리 이사장님 말씀 또 한번 여쭐게요. 나는 철이 나면서부터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듯 내 생각과 행동이 언제나 응달진 곳의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심중에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본능처럼 붙박혔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약자를 돕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업화, 국제화, 개방화의 그늘 속에 신음하는 농민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연구가 농업경제학도였던 저의 진리를 구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놓친 경제정책이라든지 농업 주체인 농민이 그 대상에서 빠져버린 농업정책, 그것들이 아무리 효율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반조각 정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농민이 없는 국민, 농촌이 없는 도시, 농업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한민족 한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선 최소한 갖춰야 할 바가 다름 아닌 농업, 농촌, 농민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날의 농업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 소비자, 국가, 그리고 다가올 후손과 우리 자신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수만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 판의 바둑 게임과 같아서 똑같은 대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이기건 지건, 석패이건 쾌승이건 한 판의 바둑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70여 평생 나의 바둑을 두었습니다. 현재도 계속 내 식대로 바둑을 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남에게 나를 따라하라거나 흉내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살아가는 원리와 원칙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국지적인 인생 소사에 대해 가끔 훈수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바둑판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전략을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전술이야 임기응변 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한평생 살아온 방식이 원칙과 원리에 입각했다면 비록 아집이라 해도 그렇게 한 길을 살아가야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이재정의 70.5 아주 귀하고 멋진 멋지로 따지면 1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김성훈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노래 나간 동안 제가 지금 입에 사탕을 물고 있습니다. 노래 나간 동안 김성훈 이사장님께서 사탕을 하나 주셨어요. 저희 이사장님 이사회 때도 그러시고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보시면 사탕 초콜릿을 이렇게 몇 개씩 선물로 주시거든요. 여러분만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 이거 깨물어 먹지 말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쵸 이사장님. 예. 물고 방송하겠습니다. 예. 사탕 물고 있어도 목소리는 예쁩니다. 더 좋게 들리네요. 근데 그게요. 이게 뭐죠? 목에 쉬어가지고 네. 자꾸 물 마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침을 만들어내요. 용각산이기 때문에 침을 만들어내니까 이 물을 안 마셔도 되고 그다음에 목이 쉬지 않아서 좋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거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거 김종필 총리가 예. 먹다가 배웠어요. 예. 용각산 사탕이라는 게.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은 저기 일본산인데 광동제약인선가 그것을 그대로. 저희 PPL 아닙니다. 네. 예. 정말 안 됐구나.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말로. 예,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서 취소해 주시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잘못했다. 저는 우리 이사장님이 건네주시는 사탕이 너무 달콤해요. 입에 넣어서도 달콤하지만 이렇게 전해받았을 때 달콤한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겠죠. 용각산 사탕입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는 또 박성진 PD님한테 또 초콜릿을 예. 저한테는 주시지 않으신 초콜릿을 주시더라고요. 김선생한테도 드리려고 그래. 앞으로 김희정 씨한테도. 네. 네. 이제는 조금 화제를 바꿔서 바로 본격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예.
말씀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김소근 이사장님께서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시자마자 바로 고민하셨던 법이 생협 관련된 법이었습니다. 예, 바로 첫날 고민하셨던 법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이란 건 필연적으로 약자 간의 연대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비자라는 약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경제 형태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많은 협동조합들도 있고 또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도 대표적인 협동조합인데요. 그 생협 관련된 법을 장관이 되신 첫째 날 고민하시게 된 그 간의 경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간 운동으로서의 그 신용협동조합 운동도 해오고 특히 이제 생활협동조합 혹은 소비자협동조합이라 하거든요. 이 생협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 운동도 해왔는데 이 정부가 우리 학자들이 다 법을까지 초안까지 만들어서 그 정부한테 냈는데도 그 당시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기획원 소비유통국에서 국장 서랍에 넣어놓고 10년이 지나건 20년 지나건 입법을 안 해주니까 이 소비자협동조합에 해당하는 이 생활협동조합 가게 열어도 일반 가게처럼 아니면 그 이하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 안 되고 세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자들이 유기농 생산물을 생산해 놓고 팔 데가 없어요. 그 생활협동조합이 잘 되면 그곳에서 될 건데 그러니까 조합 내나 그 도시 소비자 가구들이 돈을 모아서 내가 가령 인간적으로 이재정 변호사 그 조합원 됐어요. 조합원 돼가지고 만들어서 가게를 차리면은 유기농 농민들에게 받았던 물건들 나중에 외상값도 못 갚아요. 그렇게 빚져버리고. 그래서 제가 경실련 정농생협 이사장을 맡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1년 반 만에 농민들한테 유기농민들한테 1억 2천만 원 빚을 졌어요. 경실련 정농생협 지금도 있어요. 저쪽에 문정동 쪽에. 그래서 나중에 내 돈 그중에 4천만 원도 불축구 배고픈 교수 돈 4천만 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만 되물면은 지출하지 않을 비용들을 다 지출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일본말로 말해서 안 됐지만 그만 후루꾸로 제가 장관 됐잖아요.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딴 분이 다 정해져 있다가 그분들이 하자가 생기니까 마지막 날 갑자기 두 사람 다 후보들이 탈락되는 바람에 제가 그냥 후루꾸란 말 대신 뭐로 딴 말 뭐 있죠? 그냥 후루꾸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설마요. 그래서 임명장 받은 다음 날 바로 첫 번째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임명장을 바로 어제 그제 줬기 때문에 안건들 준비도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가 그날 하는 말씀이 오늘은 특별히 안건이 준비 안 됐으니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장관 여러분들이 자기 소관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은 물가를 잡고 IMF를 이 위기를 탈출할 것이냐에 대한 소관에 관계없이 다 소신을 밝히라고 하대요. 그래서 내 차례 와서 내가 아주 그 20년간 묵혔던 서름이 폭발했죠. 왜 생산자 농민들은 협동조합 있고 근데 도시 소비자들은 협동조합이 없느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도 농협에서는 그 당시 취급 안 해주고 생활협동조합에서라도 이것을 우리 도시 소비자와 농민들이 함께 조합을 만들면은 판매시가 될 건데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원래 협동조합은 영국에서 로치텔 협동조합이라고 노동자 소비자 협동조합이었다. 생협이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듣고 계시더니 그게 어느 부 소관이냐. 근데 어느 부 소관이라 하니까 그렇지만 농림부가 못할 바 없습니다. 우리도 협동조합을 생산자 협동조합에 하니까 소비자 협동조합 못할 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 맡겼어요. 한 달 후에 대통령이 딴 건 안 건 하다가 그때 말한 그 생협인가 소비자협동조합인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검토 중입니다 하고 답변하대요. 그쪽 부 장관이. 예.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20년째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해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무회의 속상해서 자기 차례도 안 왔는데. 그래서 그 다들 웃어버렸어. 다 국무위원들이. 네. 우리 그 대통령 얼굴이 새파래지신 거야. 나는 새파래지신 것이 내가 무참하게 거기 20년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쪽 장관에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튀어나와가지고 발언권도 없이 20년째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은 20년간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서 제하에서 교수 때 낸 안이. 그러니까 대통령 얼굴이 새파래져 버리니까 아이쿠 내가 이제 큰 야단 났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야 그쪽 경제부서 장관은 두 번째 장관 한 분이거든요. 그 전 정권에서 했던 거이라 역시 능수능란하대. 벌떡 일어서시더니 즉시 시행하도록 즉시 발표하도록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와. 그래서 탄생한 것이 그러고도 이제 이것저것 공식 절차가 치니까 6, 7개월 걸렸지만은 생활협동조합이. 그래서 지금 항살림이다, 아이쿠비다, 각종 무공이다, 초록말이다, 여러 가지 생활협동조합에서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 판매하는 거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은 농림부 장관님 소관이 아니셨는데 배후 세력이시네요. 그런데 사실은 또 조종하셨네요. 정신년 정농생협은 농민들과 소비자가 공동으로 만들었으니까 꼭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생협 중에 많은 생협이 농민과 소비자가 농산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친환경 농산물을 기반하니까 공동으로 하니까 못할 바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득받잖아요. 1년 지나고 나니까 경실련 정농생협에서 내 생돈 4천만 원 갖고 왔잖아요. 그게. 그럼 장관이 되셔서 혹시 그걸 염두하고 계시고 이 사익을 추구하셨던 건 아닙니까? 결과로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남겨놓고 3,000만 원 돌려주고 1,000만 원 우리 와이프한테 봐라. 이 생협법이 생기니까 이렇게 다들 생협이 다 괜찮아져가지고 그래서 1,000만 원만 지금 있어요. 생협에. 이게 실화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생협 그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요새야 최근에는 트렌드처럼 그 살림 운동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척박했던 환경에서 법이 마련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자산이었거든요. 굉장히 자산이죠. 그 당시 슈퍼 체인 협회, 슈퍼마켓 협회가 소상인협회가 반대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막강하잖아요. 요즘도 알다시피 슈퍼마켓 다 뒤에 재벌이 있잖아요. 심지어 재벌 딸이 빵 장사도 하고 떡볶이 장사도 하고 피자 장사도 하는 세상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였죠. 결국 자본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경제 방식이었죠. 협동조합을 도시에 만들지 못했던 것은 딴 나라는 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래서 제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마치 그냥 협동조합의 기수인 것처럼 됐어요. 큰 역할을 하셨죠. 우리 이사장님의 호가요. 농훈 되십니다. 농사 지을 때 농사농이라고 하나요? 저 한자를 어떻게 명명하나요? 그다음 훈자는 이게 향기를 뜻하는 훈자지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농사의 향기, 농업의 향기, 농업의 향기를 남기시는 분? 이런 의미신가요? 이 호는 어떻게 만들어지시게 된 건가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대학교 다닐 때, 수원에서 대학 다닐 때, 그 한월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얼. 예. 그 나중에 김상진 그 분신 사건 나옵니다만은 네. 한얼의 멤버 중 한 사람이 상당한 후배지만은 근데 그 한얼 모임에서 그냥 그 서로 이제 우리 내적 충실을 기하고 또 선행을 하자는 모임인데 그 이름 부르기가 서로 뭐 하다고 홀 하나 지어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상대방 홀을 지어주는데 지금 저기 경북 대구 근교에 사시는 선배 한 분이 임유길 선배가 계시는데요. 네. 그분이 당신은 입만 열면은 예. 농촌 이야기, 농업 이야기만 하니까 예. 우리 농대생이 당연하긴 하지만은 당신은 유난하니까 그러니까 농촌의 향기 남기라고 네. 지어준 이름이 농훈이에요. 근데 그게 좋대요. 예. 그래서 그때만 이제 우리 하늘 뭐 인기만 썼는데 세월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호 하나씩 필요한데 그걸 그냥 제가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농훈이시구나. 친환경 농업의 전도사, 그다음에 농촌의 향기를 이렇게 품어내시는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을 잠깐 음악 듣고 와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실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모님께서 모셔오셨어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계셔서 제 마음이 죄송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우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 죄송한 마음이 좌불안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조금 더 말씀 청해 듣고 싶어서요. 노래 네.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인생은 1모작만이 아니고 2모작, 3모작도 가능하다는 것이 평소 나의 지론이며 신념입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는 여러 일들을 당대에 끝내거나 끝내겠다는 과욕을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의 마무리를 다해보겠다는 제 자신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우리 사회와 농촌의 주민들에게 밝은 햇살과 환한 미소와 희망을 비춰주는 바로 그런 살아있는 학문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특히 기득권 중심의 유통, 가공산업구조와 금융간행, 그리고 제도적 질곡으로부터 우리 농민들을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이 언제나 나를 괴롭히는 숙제였습니다. 생명의 산업, 그리고 환경 생태계의 지킴의 운동은 인생의 영원한 기초산업에 종사하는 그들, 바로 농민이 대접받는 사회가 될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평화와 안녕, 그리고 번영이 약속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과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아시아 지역 유통, 금융, 책임 생활자를 할 때도, 그리고 80년대 초반 유엔 전문가로서 미개척 지역인 중국, 소련의 시장 경제를 돕는 자문활동도 따지고 보면 같은 맥락에서 나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꽃들과 희귀 조가비들을 모아서 목포에 있는 향토 문화관에 기증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 국내의 예술작품들을 학교에 기증한 적도 있습니다. 인간주의니 생명사상이니 환경주의, 민주주의, 그런 거창한 수식어가 아닌 그냥 이승에서 진빛을 저승에 가기 전에 갚고 가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에서 그렇게 나서봤습니다. 전남 강진 다산학당을 여러 경제학자들과 함께 지어서 헌납한 것도 다산의 개혁사상에 바탕을 둔 농업, 농민, 사람 정신의 발로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 분수에 넘치는 발해 역사 발굴에도 관심을 뒀었습니다. 그건 민초의 저력과 그 가능성의 시공을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삼광평원의 두만강, 연해주, 그 개발의 단초를 맨 처음 국내에 풀어놓은 것도
민초의 힘과 가능성을 미래 한국의 지평에 다시 올려놓고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살벌한 국제 경쟁 사회에서 7천만 한민족이 함께 번성하는 길은 고구려 발해 시대의 민족 역량을 다시금 대륙 경제 통합에 수렴해 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오랜 피집의 역사 속에 저항적일 수밖에 없었던 민초들의 에너지, 바로 그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비원은 단골레에 비상하는 소매깃에서만이 아니라 남사골 새님들의 딸각발이에서도 훨훨 올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WTO 쌀 재협상 과정과 한미 FTA 그리고 광우병 의심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 국난을 맞아 어려운 때일수록 분기충천 단결했던 농민들의 자구자주 노력을 북돋아야 한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농업 살리기 희망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금도 나는 우리 정부에 협상 교섭을 올바로 하고 또는 그 타결과 관계없이 날로 황폐해지는 농어촌 농어민들의 살 길을 합의하에 함께 찾아나가자는 대한중심의 순수 민간운동에 다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상아탑에만 머물렀던 자신이 스스로 신운동권 교수로 그리고 농종수장으로 일시나마 변신했던 내 모습에 대해 솔직히 때때로 혼란스러웠던 적도 많습니다. 지금은 이런 대한운동은 모든 시민단체들에게 맡기고 나는 다시 생명주의, 환경 생태계 살리기의 생활로 돌아갈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유일한 환경우호 산업인 농업에 영원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끊임없이 실사구시적인 대안을 찾아 공급하는 것일 겁니다. 그 일이 제가 걸어왔고 걸어갈 길입니다. 그것은 농업 농민 살리기 운동의 대체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영생화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학자된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정도라고 봅니다. 끝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회온일, 그러니까 결혼 60주년 기념일에 임하여 임종하기 직전에 남긴 시한수를 소개하면서 나의 삶, 나의 생각 이만 마무리할까 합니다. 60년 세월 눈 깜짝할 사이 날아갔으나 복삭고 무성한 봄빛은 신혼때와 같구려. 살아 이별, 죽어 이별에 사람은 늙었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하늘에 감사하오. 다산 정약용. 이처럼 나의 산모작 인생은 신영복 교수의 시 처음처럼과 같이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아침처럼, 새봄처럼 희망과 환희에 넘쳐 새롭고 활기차게 전개될 것임을 오늘도 약속드립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이사장 김성훈.
예, 여기는 국민TV 스튜디오 녹음 중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김성훈 이사장님 모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잠깐 음악이 나가는 동안 우리 김성훈 이사장님께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셨습니다. 뭐 짧게 통화 괜찮겠냐고 하셔서 아유 음악 나가는 중이니까 말씀 나누십시오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업무로 통화를 하시면서 다른 용무로 통화를 하시면서 우리 국민TV 자랑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사장님이십니다. 만세. 그만둔 날까지는 네. 입에 달고 다녀야죠. 아니 근데 분명히 용무는 다른 용무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나도 끼어들어야죠. 그럴 때는. 예. 네. 우리 국민TV 뭐 이런 방송이고 하시면 자랑을 주셨어요. 자음과 골대로부로 또 예, 예. 자유로운 또 예, 바로 저 멘트를 전화 도중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무슨 통화를 하시길래. 네. 네, 고맙습니다. 빨리 준비한 거 네네네네. 저희 친환경 농업 하면은 조금 뭐 알듯도 하면서 좀 막연하긴 해요. 뭐 우리가 먹거리는 안전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농약 안 쓰고 뭐 이런 건가 보지 하고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건데요. 친환경 농업의 전도사라시는 걸로 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주창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예. 그 말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이 한때 1900년대 미국 농무성의 토양관리국장을 지냈던 프랭클린 킹 박사란 분이 있어요. 토양관리국장. 네. 이분이 1909년에 중국, 한국, 1909년. 1909년 우리가 한일 늑약 이후에 한일 합방이랍니까 뭐랍니까? 예. 일본 사람들이 1910년에 됐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1905년이 일산 늑약이 있었잖아요. 예. 그 일산 늑약과 한일 합방 이 중간은 1909년에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시찰하고 나서 쓴 책이 4,000년의 농부. 그리고 유기농업 원류 중한 일 이렇게 하고 이 책이 이게 동아일보 기자인 최민영 기자가 이걸 번역했죠. 지금 그래서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데요. 네네. 그 책을 보시면은 우리는 조상 대대로 유기농업을 농사 지어 왔어요. 그런지 지금도 한 50년 전에 이제 화학 농업, 농약 의존 농업이 이제 우리나라 세계 각국에 도입되면서 소위 녹색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게 퍼져나갔는데 그 결과가 토양의 질이 더 나빠져 버리고 물이 오염되고 그리고 뭐 강과 호수가 다 오염되고 하늘 공기마저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건강마저도 위태롭게 되는데 원래 식물이나 동물 식품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 치유력, 보건력, 항산화 기능, 항암 기능, 뭐 이렇게 또 활력을 높여주는 이 비타민 기능 이런 기능들이 그런 화학농법에서는 약화되거든요. 이걸 제대로 복원시키는 것이 지금 서양에서는 홀푸드, 온전한 식품이란 말, 유기농이란 말보다도 홀푸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식품이라서 홀푸드를 하거든요. 그것을 생산해내는 방법이 친환경적인 유기농법이고 그것을 그 당시 대통령님으로 하여금 그 친환경 유기농 원년을 1998년 11월 11일 선포하도록 만든 때 제가 하필이면 농림부 장관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대통령이 정부가 공식 발표 친환경 유기농 원년 선포했고 왜 친환경이냐. 완전히 환경과 자연을 친하게 영어로 말하면 environmentally friendly 또 내처 프렌들리 이렇게 프렌들리하게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이 친환경적이죠. 예. 그래서 유기농을 주로 일컬으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요즘은 홀푸드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다 알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 뭐 식품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단백질, 단백질, 완전 지방질, 뭐 있죠? 탄수화물.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P, C, F, 이 칼로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칼로리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좀 전에 말한 자연 치유력, 보건력, 또, 항산화 기능, 항암 기능, 나아가서는 활력을 돋아주는 기능, 이런 비타민, 이런 기능들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홀푸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미국식 이 식품 영양학에서는 종종 빠뜨리는 부분이죠. 그냥 단백질, 탄수화물 이러면서 그 요소만 구분을 하고 칼로리만 재고. 그것을 칼로리에만 재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 가령 유전자를 조작한 것이건 농약을 담뿍 쳐서 그렇죠. 재배한 것이건 그게 칼로리만 높다고 영양이 좋은가? 네. 예를 들자면은 농약 잔뜩 고엽제 같은 제초제를 잔뜩 발라서 재배한 농산물이 재배한 비타민이 풍부한 것. 그 비타민이 풍부할까? 과연 또 풍부할까도 문제고요. 자연 치유력이 있을까? 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바로 친환경 유기농업이고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홀푸드, 온전한 식품 운동이고 그것이 또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주니까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원년이 1998년 11월 11일 제3회 농업인의 날에 대통령이 발표하셨죠. 네,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나보다 제일 낮춘 말은 뭐라죠? 필자가 아니고 하여튼 간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고 그것을 노래 부르고 하는데, 계속 우리, 가라오케식으로 내 시간 내고 내 돈 내고, 듣거나 말거나 내 노래 부르는 가라오케, 그걸 해왔죠. 근데 그것을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도사. 더 좋게 말하는 사람은 대부. 유기농의 대부. 좀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돌팔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렇죠. 들으시나요? 그 친환경 하면은 어쨌든 국민의 인식 전환이 있어서 저희 시민들도 그런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으로 유통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게 문제예요. 지금 현재요. GMO 유전자 조작한 것은 기독교 신자라면은 소위 창조주의 뜻에 거슬려가지고 신의 섭리를 어겨가지고 그 유전 형질 기본의 형질을 조작해서 동물성 갖다가 유전에 식물에다가 한다든지 고엽제 같은 엄청난 독을 뿌려도 끄떡없이 자라나도록 하는 콩이라든가 옥수수, 카놀라, 이런 것들로 만든 음식들이 얼마만큼 인체에 해로울 거라는 상상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을 실험 결과가 세계 도처에서 연구한 결과가 나와도 이 끄떡 하는 것은 다 이제 국가가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지금 상당수가 이 기업이 국가를 지배하는 기업 국가 자본, 기업 자본 국가가 되니까 이것을 영어로는 코포라토라고 그래요. 코포라토라고 기업 자본이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로 바뀌어지니까 식품의 경우도 식품 대기업 또 외국 그 식품 그 다국적 기업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소비자들이 무슨 달콤하게 맛 좋게 입맛 좋게 보기 좋게 색깔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먹이잖아요. 어린애들 유해 식품 치고 예쁘지 않은 것들 또 달지 않은 거 다 있어요. 그렇게 우리 소비자 생활을 들어오니까 이제 여기 우리 국민 TV가 있는 마포 성산동 어머니들을 비롯해서 전국의 어머니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밥상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성산동 어머니들은 직접 막
텃밭 농사를 지어요. 옥상에서 농사 짓고. 예. 그리고 책을 써요. 이분들이 모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밥사기 혁명이라는 예, 그 책 책도 쓰고 봤습니다. 또 예. 별별 이름 다 붙여가지고 어린애들에게 그런 쉽게 말하면 그 프랭켄스타인 괴물 식품 또 패스트푸드 그 속성식품 햄버거라든가 핫도그 네. 이런 거 먹일 바에는 차라리 굶겨라. 네. 어머니들 차라리 굶겨라. 어머니들 되게 무섭대. 네. 난 죄송합니다. 여자가 오남 품으면 오리오래도 뭐지? 오리오래도 소리가 예. 이슬 대신에 소리가 내린다더니 예. 어머니들이 화가 나니까 지금 굶겨라. 차라리 굶겨라 하는 책을 네. 쓰고 또 엊그저께도 또 밥상의 위기 네. 어머니들이 이렇게 혁명을 하자 혁명 굶겨라 이런 책들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마다 10권이 넘고 제가 축사 흔히 책 나오면 축사 써주고랑 그것만 해도 4권인가 5권인데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각성하니까 참 고맙구나. 역시 어머니 쿠바에 가니까 카스트로가 유기농업을 전국적으로 보고할 때 연설한 거 보면은 전국 쿠바의 여성들이요, 쿠바의 어머니들이요. 네. 우리 모두는 당신의 그 건강한 젖가슴에서 나온 그 젖을 먹고 컸노라, 자랐노라. 네.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독립시켰노라. 이제 어머니들이 다시 여기 현장에 나가시라. 이제 우리나라 돼지를 전부 젖과 꿀이 어머니의 젖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유기농으로 좀 해달라.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이 그 경제 봉쇄해가지고 농약과 그 비료, 석유들을 쿠바에 이렇게 못 들어오게 했을 때. 못 들어오는 그런 그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쿠바의 여성들에게. 네. 그 했던 연설문 들어보면 저 가봤거든요. 2번이나 갔거든요. 예. 쿠바의 여성들이요. 우리는 당신의 건강한 그 몸에서 나오는 젖가슴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컸노라 자랐노라. 이제 우리 국민들의 모두에게 이 돼지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농토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유기농 운동을 쿠바는 여성들이 앞장섰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밥상 운동이 여성들이 지금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 있으면 어머니들이 예. 여기 지금 2분 여성이 계시지만 네. 김희정 씨,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 나 여성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예. 아이고. 우리 집 사람을 제가 사랑. 우리 사모님, 잊으시면 안 되지요. 네. 공교롭게 저희 국민TV가 마포에 또 자리 잡고 있네요. 예. 이 마포가 바로 어머니들이 혁명의 본부예요. 혁명의 본부. 밥상 혁명, 예. 녹색 혁명, 환경 그린 운동. 예. 그리고 미디어의 혁명까지. 미디어 이제 혁명까지 나와. 예. 그런 우리가 먹거리, 그런 섭식의 변화를 이 공간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해오셨다면은 우리 이제 미디어 섭식의 변화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이 하겠죠. 해죠. 그리고 좀 마포를 메카로 시간 나시면 예. 옥상에서 농사 좀 지으세요. 저는 옥상에서 화분 우리 동네 아파트 내가 또 살고 있는 집 예. 아파트 옥상에서 화분 110개 가지고 예. 직접 농사 짓거든요. 별별 거 다 심어가지고 예. 하는데 화분에서 채소를 가꾸는 그렇죠. 그런 꽃 건가요? 가꾸나. 그렇죠. 꽃은 가꾼다고 생각해봤는데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상추 재배하거나 예. 뭐 오이나 토마토 가지 다 재배할 수 있죠. 그렇게 막 뿌리가 깊이 필요한 게 아닌가 화분 봐요. 모양이 그런 것들은. 상추나 쑥갓이나 부추 재배할 때는 긴 상자. 네. 또 오이나 뭐 가지나 호박 심을 때는 깊은 네. 높이가 큰 화분 종류가 달라야죠. 예. 우리 이사장님이 제안하셔서 국민TV도 옥상에서 상추도 심고 가까운 감자도 심고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정이 있거든요. 예. 여기가 있는 시민단체 거기에
옥상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벤치마킹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지금 조상은 사무국장한테 부탁 좀. 예. 지금 지시하달까지 하시고 가십니다. 녹음하러 오신 김에. 네. 저희 이사장님, 저희 방송 앞부분에서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눴지만, 이렇게 기틀을 잡아주시고 애정을 많이 보여주신 국민 TV를 뭐 떠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예. 다만, 예. 나 떠날 때는요. 예. 지난번 출자금 낸 것이 얼마라고 말하고 밝히고 싶지 않지만은 예. 1위였다면은 예. 거기다 보태서 2위를 더 보태고 떠날게. 예. 그래야 이제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 대주주 조합원으로 네. 남겠습니다. 예, 여전히 저희 곁에 계실 겁니다. 아마 뭐 여기 감자 심고 상추 심으면 아마 봐주러 오실 것 같아요. 감독 지도하러. 예. 오실 것 같아요. 저희 미대협동조합 이만 조합원 분들 또는 또 이 방송은 저희 조합원 분들만 들으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예, 우리 수많은 청취자분들께 미디어협동조합에 동참해 주십사 또는 이런 우리 언론 섭식의 태도 변화의 혁명의 장에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또는 덕담 이런 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주십시오. 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이렇게 출자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이렇게 시청만 해주시는 것도 예, 또 이 바로 큰 자산입니다. 부조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 우리가 뭐 이익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명성을 떨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여기 일하시는 지금 분들도 월급 어디다가 부끄럽게 내놓고 월급을 얼마 받는다고 말도 못할 정도지만은 그것이 바로 조합원 여러분들이 또 성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참 우리 미디어협동조합 임직원들 정말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못 견딘 분들은 떠나신 분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오로지 우리가 이 소리 언로가 바로 잡힌 말이 바로 잡히자는 뜻이고 언로가 바로 잡혀야 사회가 정화가 되고 정치가 좀 나아지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로. 이 언로가 타락해 버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로, 다시 말하면 언론, 방송이 타락해 버리고 기득권 집단이 돼버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혼탁해졌다고 봅니다. 언론만 제대로 바로 세워져도 이 나라의 사회 정의, 정치, 경제 정의가 다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좀 어렵더라도 참고 서로 그럴수록 부조해 나가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후임 조심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빨리 물러났을 때 저도 그동안에 냈던 거 2배 이렇게 100이었으면 200% 더 보태서 300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주주로 등급. 네, 대주주로 등급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청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듣고 갈 수 없는데 저희 지금 숨통이 콱콱 막히는 듯한 뉴스들만 계속 몰아치는 요즘입니다. 네. 또 우리 이사장님의 그 경쾌한 힘주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깝깝한 공기의 시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꿈꿀 수 있는지 거기에 덕담도 한번 주십시오. 힘 좀 주십시오. 네, 근데요.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 동서고금에 다 좀비가 있었어요. 네, 좀비. 근데 이 좀비가 요즘 좀 부쩍 늘어났어요. 근데 이건요. 햇볕이 쨍쨍쨍쨍 쪼이면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너무 이 좀비 세력이 지금 날뛰니까 이 세상이 막 그냥 곧 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우리 광명천지가 밝아지면은 사라질 존재들이거든요. 존재는 하루아침에 못 사라질 때 어떻게 되는지 알죠? 부서져서 흙처럼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못 참겠으면
돌들을 한번 던져보세요. 돌만 맞아도 예. 폭삭 꺼져가지고 발사삭 다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 돌팔매질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돌팔매질 할 때는 하고요. 예. 욕할 때는 욕해주고요. 네. 또 물려고 덤벼들면 발로 세게 걷어차면은 또 부스러지거든요. 네. 그게 바로 좀비예요. 왜냐하면 네. 좀비는 자기 목전에 이익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좀비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네. 사라질 것들입니다. 다. 아, 예. 해가 뜨면 자연이 바스라질 것들이니까 네, 네. 우리 하나하나가 해가 되면 되는 예. 거죠. 못 참겠으면 돌팔매질. 예, 돌팔매질도 무모한 게 아니죠. 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하다못해 벽을 향해서 네. 고함이라도 한번 세게 질러봤어. 갑자기 희망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사장이. 저는 아직은 보내드리고 싶지 않고 아직은 더 부여잡고 많은 말씀 나누고 싶지만 먼 곳으로 가시는 것 아니기 때문에 네. 늘 든든하게 기댈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거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이 70.5 예, 우리 이사장님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런 변이 있나 코너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